그래서 우리가 이제 송파구청역 잠실역에 모여가지고 네. 요렇게 내려갔죠. 네. 요렇게 해서 석촌 호수를 보고 네.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레이크 팰리스 네. 이렇게 보고, 그 다음 여기 트리지움 엘리트 중에 하나죠. 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잠실주공 5단지 6번 출구에서 만나서 봤었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걸어왔죠. 네. 이렇게 걸어와서 잠실 세내역쯤에서 밥을 먹고, 네. 이렇게 갔는데 원래는 이쪽으로 꺾을 생각이었지만 네. 한강을 안 볼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 한강공원 따라서 이렇게 걸어서 네.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갈 생각이었지만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요 정도까지 거의 도보길이다 보니까 요 정도까지 와서 네. 대략 요 안을 통과해서 그렇죠. 네, 통과해서 한 요런 식으로 네, 왔죠. 맞습니다. 네, 이래 버리니까 이제 애초 계획보다는 0.5km가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원래라면 아시아 선수촌까지 좀 볼 생각이었는데 네. 배도 고프고 다리도 아프니까 꺾어서 네. 이런 식으로 꺾어서 종료했죠. 이렇게 와서 이제 카페에서 우리가 모임을 가지고 네. 수다도 떨고, 수다를 거의 집에 갈 생각을 안 해요. 그렇죠. 하이라이트 아니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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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요즘 같은 불경기니까 좀 하시는 말씀이 우리 강사님들이랑 바로 옆에서 좀 대화도 나눌 수 있어서 네. 너무 좋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캠프 부동산 스쿨은 이제 이런 임장을 갈 때 스태프분들만 오는 게 네. 아니라 강사님들이 다 같이 와서 또 적절하게 배치가 돼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 너무 네. 좋더라. 이게 또 저희의 장점이죠. 그렇죠. 네. 원맨, 그러니까 원 강사가 아니고 여러분의 이제 강사분도 계시고 스텝도 네. 있다 보니까 네. 다양한 사람의 인사이트와 다양한 사람의 정보를 또 들을 수 있는 게 큰 장점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코스를 좀 돌았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잠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엘리트레까지. 예. 레까지. 그렇죠. 네. 레까지. 그 다음 이제 또 재건축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잠실주공 5단지, 네. 아시아 선수촌, 잠룡이죠. 네. 예, 요 라인들 빼놓을 수 없죠. 장밀 2차. 네. 그 다음에 요 올림픽 해밀리타운, 네. 선수촌, 그 다음에 해밀리타운, 그 다음에 헬리오시티. 네. 네. 그 다음에 요 라인들. 네. 네. 한양 2차 있는 요 라인들. 그렇죠. 뭐 요 정도 하면 네. 이제 송파구에서 좀 얼추 훑어봤다. 네. 이걸 기준으로 삼고 요거 대비 얼마다, 요거 대비 몇 퍼센트다. 이렇게 좀 기준을 삼으면 괜찮겠다. 네. 생각이 들어요. 사실 송파구가 뭐 60만이 넘는 65만이 인구를 가진 이제 지자체 아니겠습니까? 네. 이걸 하루 만에 다 보기는 힘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다리도 안 아프고 적절하게 효율적인 코스를 뭐 잡는다고 잡은 게 네. 그래도 뭐 이 정도 코스인데 개인적으로 한번 가보시면 하루 돌아도 아마 다 못 돌을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잠실, 신천 쪽을 뭐 중심적으로 보든지 여기는 완전 메인 아니겠습니까? 네. 잠실, 네. 신천. 아니면 이제 그 밑으로 이제 쭉 내려오면 이제 뭐 가락, 그다음에 가락, 방이 이쪽만 봐도 제가 볼 땐 또 음. 하루가 다 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송파. 네. 네, 송파도까지 네네. 이렇게 요 가로 라인으로 그것보다 나는 좀 돈이 조금 더 뭐 더 밑에 보고 싶다 하면 이제 가서 문정이라든지 거연 마천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사실은.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또 끝나는 게 아니죠. 또 송파구에 또 하나의 또 택지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위례. 그렇죠. 네. 위례까지 갔는데 송파 부분만 보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성남이라든지 그다음에 하남시까지 건역까지 다 본다. 그럼 너무 볼 게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볼 게 많기도 하고 또 보고 싶은 단지들 많고 네. 재밌는 곳입니다. 사실. 그렇죠. 그죠? 계속 봐야 되는 곳이고 네. 사실 인구수가 많다라는 거는 세대수가 많고 단지수가 많다라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송파구가 굉장히 이제 대한민국 아파트 시세, 네. 그다음에 시장 분위기를 말해줘요. 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부산에 좀 어떨 것 같아? 좀 회복이 빨리 올 것 같냐? 대구가 빨리 올 것 같냐? 이런 걸 볼 때 기본적으로 바로미터가 되는 게 요 송파입니다. 강남은 사실 좀 그들만의 리그, 네. 서초도 그들만의 리그가 좀 강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용산도 약간 개발 호재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서 좀 강하고 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바로미터가 딱 송파구라고 보시면 돼요. 인구수도 많고 단지수도 많고.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단지별로 미리 준비를 했는데 네. 단지별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주요 단지만 저희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빨간색은 뭐냐면 좋다 안 좋다가 아니고 특징을 가진 단지. 바로미터를 이제 제시해주는 그런 단지들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엘리트 중에서 잠실 S, 뭐 리센츠, 그 다음에 트리지움 이거는 한 섹터이기 때문에 그냥 잠실 S를 좀 보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보기 전에 현재 시장 분위기를 봐야 되는데 네. 일단 송파구 자체는 이제 하락세가 좀 크다가 약간 이제 둔화되고 있어요. 네. 네, 둔화되고 있고 2월 달에 보면 하락세가 조금 확 줄었다가 1월 달에 13 대책 이후 매매가 하락률이 좀 줄었고 전세가 하락률도 좀 줄었어요. 근데 뭐 다시 또 네. 이렇게 누적되는 느낌이 그렇죠. 2월 달에 다시 조금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작년 12월 보면 22년 12월 달에 보면 네. 매매 하락률이 2.5%, 그다음에 전세 하락률이 4.75%거든요. 그러다가 13 대책이 나오면서 시장은 2월 달에 반영을 하기 시작하죠. 네. 데이터가 좀 늦게 되니까. 네. 그래서 1월 달에 보면 매매 증감률이 1.36%, 그다음에 전세는 5.37%, 그다음에 이제 2월 달에 보면 0.5%까지 이렇게 조금 확 주는 듯 하거든요. 네네. 근데 다시 3월 달이 되면서
매매가 증감률은 매매 시세 증감률은 1.13% 조금 늘어납니다. 네. 0.5에서 1.13.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네. 플러스가 아닙니다. 예. 네. 그다음에 전세 증감률은 오히려 이제 2.3에서 1.3으로 네. 조금 줄어들고 있어요. 마이너스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빨간불이 안 들어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4월 달은 이제 시작한 지 그러니까 3분의 1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표시가 덜 약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시세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리치구에서 말해주는 투자 점수는 이제 보통까지 조금 올라오고 있는 추세다. 네, 근데 아직 조금 멀었습니다. 네. 자, 전세가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임대료 대비 전세가 대비 매매가, 네. 그다음에 소득 대비 집값, 네. 그다음 다른 도시 대비 비교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봐야 된다. 네. 이렇게 봤는데 전세 대비 저평가도 전세가가 빠져버리니까 좋지 않습니다. 이게 송파구 같은 경우는 뿐만 아니라 아마 주요 강남구와 주요 지역들이 다 그럴 것 같은데 네. 요즘 역전세 많이 그렇죠.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에 역전세는 금액 단위가 달라요. 그렇죠. 5억, 10억씩 이렇게 네. 빠져버리니까 네. 완전히 뭐 멘붕 오죠. 네, 멘붕 오는 네. 거죠. 그래서 네. 전세가가 굉장히 지금 많이 내려온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송파뿐만 아니라 네. 이거를 언제쯤 안정화 찾을까 보려면 사실 강남을 네. 먼저 봐야 되거든요. 강남에서부터 흐름이 올라오니까. 그리고 강남도 지금 강남- 입주가 네.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강남도 올해까지는 좀 전세 시장이 네. 좀 지켜봐야 되겠다. 강남도 강남이지만 서초가 또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송파가 전세가가 안정화되려면 네.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네. 그래서 강남과 서초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전세 대비 저평가도 많이 빠졌고, 그러니까 많이 안 좋아졌다. 네. 전세가가 빠지면서. 근데 이 전세가 언제쯤 좋아지냐 보려면 강남과 서초를 봐야 된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소득 대비 집값을 보면 전체 평균은 조금씩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4.6인데 이때 보면 이제 37.4로 굉장히 이제 높았었고 지금 이제 많이 빠지고 있지만 네. 31.1로 여전히 비싼 편입니다. 15년간으로 좀 해보시면 좀 달라질라나? 네. 그래도 여전히 좀 비싼 편입니다. 네. 네. 참 2013년 그러고 보니까 2013년 때가 참 아름다웠네요. 네. 네. 그리고 이런 거 있죠. 제가 항상 소득 대비 집값이 중요하다잖아요. 네네. 그 호주를 가면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우리나라보다 인구수가 작아요. 네. 근데 집값은 비싸요. 왜냐하면 또 소득이 높아요. 우리나라보다. 특히 최저시급도 높고. 네네. 그러니까 집값도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었고 호주도. 그 다음에 집값도 비쌉니다. 땅덩이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은데 네. 인구는 훨씬 작아요. 반 정도밖에 안 돼요. 인구라든지 나라의 규모보다는 오히려 이 소득에 대해서 네. 물가가 확실히 이게 좀 영향을 미치는 거네요. 훨씬 중요하죠. 뭐 어차피 네. 주택도 이게 재화 아닙니까? 그렇죠. 상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우리 일본이랑 비교를 많이 하죠. 네. 일본을 보면요. 잃어버린 20년, 30년 네. 이제는 이래 보는데 집값이 안 오르는 이유 중에 일본과 비교가 좀 다르다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일본이 버블이 심했다. 네. 그 다음에 프라자 협약 이후로 엔화가 조정을 받으면서 네.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일본의 소득이 잃어버린 30년 동안 소득도 그대로예요. 경제가 멈췄어요. 네. 네. 만약에 저는 일본의 소득이 올랐다면 집값도 올랐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소득이 멈췄다는 걸 잘 몰라요. 그냥 별개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소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소득이 일본의 소득이 올랐다면 저는 집값도 오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소득이 오르면 내가 주머니에 이제 융통할 수 있는 돈이 늘어나죠. 네. 그러면 가장 먼저 뭐를 꿈꾸냐면 사람들은 더 좋은 집으로의 업그레이드를 꿈꿉니다. 그러면 더 좋은 집이 신축을 분양할 거 아니에요. 집이라는 게 건축물이기 때문에 점점 낡아지거든요. 네. 그런데 신축 분양이 오면 트렌드에 맞게끔 내가 차도 좀 더 큰 차로 바꿨는데 주차장이 계속 좁아. 네. 그럼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건물이 노후화됐어. 네. 불편하죠. 네. 그런데 신축이 들어왔다. 근데 비싸다. 근데 난 소득이 늘었다. 그걸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소득이 늘어야 내가 주거에서 쓸 수 있는 돈도 늘어나고 임대료도 늘어나고. 네. 그러면 전세, 월세, 매매가가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선행하게 되고 견인하게 되고 네. 그러면서 집값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득이 멈춰버리면 집값이 일본 같은 경우에 안 올랐던 이유는 저는 이제 소득이 큰 역할을 했다. 이래 보는데 어쨌든 다시 소득 대비 집값으로 돌아오면 여전히 좀 비싼 추세다. 네. 네. 전세가율도 여전히 좀 낮은 편이고요. 네. 네. 여전히 전세가가 좀 회복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전세가를 왜 중요시 보냐면 투자자는 대출을 끼고 사거나 네. 전세금을 끼고 전세가를 끼고 사거든요. 전세를 끼고. 그래서 레버리지 효율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자가 지금 송파구에 보기에는 약간 문턱이 높다. 근데 실거주자들은 이 레버리지 효율을 좀 덜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보통 이제 대출을 끼고 사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실수요자의 대출은 규제가 많이 완화가 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은 시세가 좀 어느 정도 저렴하다. 그리고 나는 꼭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아파트라는 게 이제 재화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네. 주거로서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하나씩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소득 대비 집값으로 해서 좀 고평가 저평가를 보면 미분양이 없다라는 거는 신축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큰